한 교수의 한큐. 네, 오늘도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함께 종목도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한 교수 매니저님의 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샵 2034로 한 교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연결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떤 시간 있을까요?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하셔야죠. 자, 오늘도 네. 4시 40분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돼 있고요. 시장이 좀 뜨뜻미지거나 답답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시각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종목 섹터가 될 겁니다. 종목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4시 4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 시장이 좀 힘들어서 네. 손실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오늘 장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하셨을 텐데 지금 지수 상황 그래도 보합권 안에서 빨간불을 켜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우선 대표적인 지수하면 생각나는 삼성전자 리뷰하면서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볼게요. 예, 자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을 우리가 많이 주시를 하셔야 될 거고요. 삼성전자를 이미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도 절대 단기 관점이 아니라 올해 연말 내년까지 크게 보고 한번 볼 만한 그런 섹터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아직은 시장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도 이미 단기로 올랐고 직전 고점 근접한 상태에서 약간 눌림이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사상 최고점 돌파가 임박이 됐다가 약간 눌림이 형태인데 눌림이 약간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 중소형처럼 팡팡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완만하게 올라간 이런 형태가 될 거고 현재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의 단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기관과 외국인들도 정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힘들면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 종목을 한번 털고 그러다가 시장 주변 여건 자체가 좋아지면 다시 매수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물량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연말 내년 이후까지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디램 가격 변동성과 그리고 화이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변수일 뿐이고 결국에 내년 이후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라든가 비메모리라든가 5G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 부분을 중심한 성장 가치가 분명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조정이 우리한테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역시 5G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오이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 종목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쳐서 대체로 관망장세고 그리고 지루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 답답하다, 나만 답답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서 자신 있게 보시 바라고요. 현재 주가도 지루한 혼조 장세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만 조정의 폭은 그렇게 깊지는 않은 상태예요. 자, 직전 저점 지져받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중간 바닥을 치고 반격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약간의 저가 매수는 고려하시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아질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될 겁니다. 오이솔루션뿐만 아니라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 똑같은 전략으로 제시를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핵심적인 주도 섹터에서 주변주 쪽으로 매기가 살짝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신규 상장된 후에 폭등이 나타났고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던 종목이 주가가 아래로 쭉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공모가 이후에서 주가 급등이 났고요. 긴 시간 동안 주가가 밀리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는 중장기 2단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직전 저점 정도, 이 가격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 선이면 저는 중간 바닥을 다질 거로 보고 있고 중간 바닥을 다지면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아직은 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니까 중장기적인 성장력은 분명히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SK 바이오팜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한 큐 정리해 볼게요. 물음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오늘 한 큐는 외국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을 한 큐로 짚어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더해줘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외국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을 통해서 좀 짜증나죠, 오늘. 그렇죠. 오늘은 좀 짜증납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장세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좀 답답할 뿐이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증권시장에서 조금만 매수를 좀 해주고 한국 증시의 반등장을 이끌어준다고 한다면 거기서 개인 투자가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종목 장세로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땡기는 것 하면서도 밀고 땡기는 것 하면서도 계속 밀어내는 이런 형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 그리고 그런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들을 제가 분석을 드리면서 외국인들의 흔들리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흔들면서 개인 투자가들의 물량들을 받아내고 그 물량들을 떨어졌을 때 밑에 받아내는 이런 형태의 매매 포지션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매 포지션은 당분간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 장세, 아까도 말씀한 지금 현 장세는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장세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하면 팔고요. 또 밀리는 상태에서 개인들 매수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가 상승 모멘텀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혼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중간 바닥 다지고 5일평선을 회복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밀렸었죠. 그래도 직전 저점은 지지를 받고 하방 경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좀 안정권입니다. 안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 증시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혼조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좀 잡힐 때까지는 이런 혼조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고, 이런 혼조 장세가 진행이 된 후에 시장의 방향이 잡힐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특히나 미국 증시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사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팔지도 않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혼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아시고 일단 지금 이 구간에서는 너무 빨리 적극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는 마인드보다는 지금 혼조 장세가 나오니까 좀 천천히 수익을 좀 노려야겠구나라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을 보겠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동향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맨 하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맨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제가 보라색을 그림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오전장부터 해가지고 선물 시장의 수급 동향 패턴들을 지금 그려왔습니다.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외국인들이 살짝 선물을 팔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눌러대다가 갑자기 들어왔죠. 또 한 번 눌러대고 또 갑자기 들어오고 또 눌러대고 또 갑자기 들어오고 또 이렇게 많이 눌러댑니다. 그러다가 장 10시가 넘어서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가 싶더니 또다시 지금 현재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외국인들의 이 선물 시장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시장에 널뛰기를 하는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그래서 또 저렇게 공격적으로 매도한다 그래서 너무 이 단기 등락에 예민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도 결국에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고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변동성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결국에 큰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증시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의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아직은 빠져나가는 형태는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역시 외국인 투자가의 일별 수급 동향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수급 동향은 일별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인데요. 자, 상단을 보시게 되면 거래소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가 싶더니 은근하게 물량을 털었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강하게 물량을 털어내는 형태가 됐었죠. 시장은 전체로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그렇습니다. 매도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매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살짝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예요. 이 정도의 매수 규모 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지금 들어온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런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는 분명히 진정됐기 때문에 한국 증시 하방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보시 바라고요. 하단 쪽에 파란색 선이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중심으로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한 차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매도가 진정된 상태입니다. 결국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차례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도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는 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코스피 코스닥 대체로 관망하면서 사고 파는 짧게 치고 빠지는 이런 매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아직은 혼주 장세 진행된 후에 중기적인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변동도 너무 보지 마시고요. 큰 흐름을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큐는 외국인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또 다음 주장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지지부진했던 이번 주장은 싹 잊게 할 만한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일의 한 수 무엇으로 볼까요? 내일 한 수는 초슬림 종목 장세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장세 중에서도 초슬림이라고 네. 붙여주셨어요. 그럼 정말 종목 고르기가 어렵겠네요. 어렵죠. 네. 어려운 상태고요. 일단 그 안에도 분명히 옥석가리가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가다가 좀 쉬게 되면 네. 새로운 종목으로 매가 좀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에서 한번 보다가 나중에 주도주가 시장이 좋아지면 주도주가 다시 가니까 그때 가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 장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하락세가 어제 연출됐습니다만 그래도 제한된 하락세가 나타났고 하방 경기 연출되고 있어서 일단 좀 안정권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역시 시장은 미국 증시는 아직도 이미 많이 오른 상태, 사상 최고가를 연출한 상태에서 약간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인 건 맞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다우지수 1800선 그리고 2차적으로 다우지수 1500선 요 지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800선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매수 전략은 일단 유보하는 게 좋고요. 1500선까지 무너지는 약세가 나올 때는 그때는 현금 비중을 다시 최소 30% 이상까지는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1800선과 최후 1500선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가능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1500포인트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자는 측면이고요. 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이제 5차 경기 부양 대책에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큽니다. 접종을 언제 하느냐라는 얘기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이라고 한다면 접종 시점은 최대한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추세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기간 조정, 박스권의 혼조 장세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종목 장세, 중소형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치 큰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선별적인 주가 반대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중소형 종목 장세 보시기 바라고요. 역시 아무리 종목 장세라 하더라도 아무 종목이나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실적이 좋고 성장성 있는 이런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진행되니까 자, 지수하고 무관하지만 그리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소외됐던 종목 중에서 실적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흐름. 자, 지금 현재 이 위치, 현재 위치가 1800 정도. 첫 번째 라인이 1800 정도가 되고요. 요 두 번째 라인이 1500 정도가 됩니다. 이 가격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이미 단기 상승 추세는 일단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5일 이평선과 단기 상승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만약에 또다시 지수가 신저치를 경신하는 약세가 전개될 때 미국 증시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게 되면 매물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다우지수 1800 정도까지도 깨지게 되면 경기감은 분명히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 최후 1500선이 깨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현금 비중은 최소 30에서 50%는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일주일 기간 동안 1700선, 1800선은 안 깼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주변 여건, 펀더멘탈 자체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지대가 깨지는 여부 분명히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지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붕괴가 될 때는 그때는 현금도 높여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초슬림 종목 장세. 그러면은 종목 고르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오늘 한규수 매니저님이 어떤 종목 갖고 올까요? 라고 이제 유튜브 채팅방에 올렸는데 뭐 5G 아니면 반도체 최근에 이야기 안 했으니까 반도체 들고 오지 않을까 했거든요. 네. 어때요? 아니죠. 오늘은 어떤 종목이길래요? 자, 오늘의 한 큐 종목은 현대홈쇼핑을 가져왔습니다. 현대홈쇼핑. 지난번에 SK 바이오폰 갖고 왔을 때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현대홈쇼핑 매수하신 이유는요? 이제 주도주들이 좀 쉬죠. 쉬어가고 있는 상태고, 네. 지수도 좀 답보 상태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고 또 이제 명절도 있고요. 명절도 있기 때문에 그 네. 앞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현대홈쇼핑을 가져왔고요. 네. 현대홈쇼핑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대충 가져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드렸죠. 초슬림 장세 속에서 철저하게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할 때 우리가 그나마 짧은 시간 안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현대홈쇼핑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언택트 시대가 진행됐고 언택트 소비와 관련된 그에 따른 수혜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온라인 쇼핑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사이 동안 홈쇼핑 관련주들이 조금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온라인 쇼핑과 그리고 이제 홈쇼핑이 이제 같이 양립하는 그런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홈쇼핑 관련주들 주가는 이제 거의 바닥을 친 것으로 일단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대홈쇼핑은 여러 가지, 현대 LNC 같은 계열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까지 병행하면서 현대홈쇼핑 그룹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대홈쇼핑은 단순한 홈쇼핑을 넘어가지고 계열사를 중심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 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이제 이동 제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죠. 고향의 명절을 안 가시는 분들이 통계상으로 보통 60% 넘다라는 그런 얘기였듯이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대신에 무거운 선물들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수혜주로도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주가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던 종목이고 소외됐던 종목이에요.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기록하다가 이제 막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중간 바닥을 충분하게 다진 상태예요. 그리고 바닥에 대한 바닥 탈출과 함께 눌림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짧은 눌림 후에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회사의 기본적인 내재 가치와 성장 가치 등을 감안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추세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저가 매집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제가 95,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10만 원 이상까지도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약간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95,000원까지 제시 드릴 테니까 85,000원에서 9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커다랗게 장대양봉 한두 개 정도 나올 때 턴다라는 관점 내지는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 대응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9,000원 정도를 제시하겠습니다. 69,000원 정도가 되면 여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깨지게 되면 눌렸다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때는 한 번 정도 털었다가 밑에 재면서 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95,000원, 순절 가격은 69,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채팅방 반응도 현대홈쇼핑? 하고 놀라시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추석 연휴라는 또 이벤트도 있으니까 한번 현대홈쇼핑으로 수익을 내보도록 할게요. 참고해보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